자, reading points.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이해예요. 이것이 최종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first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우리가 배운 용어로 얘기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요지의 이제 이해인 거죠. 글의 중심적인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스피드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읽으면 사실 이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정확한 이해에 둡니다. 그 이해의 수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열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의 단위로 끊어 읽기를 하느냐가 사실은 좌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센텐스가 있다고 이제 해볼게요. 몇 개 단위로 선생님들 끊어 읽으셨습니까? 근데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Reading skills are not simply a matter of practice예요. 즉, 이게 토픽이고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디어 아니고 다른 아이디어 제시하겠구나. 디벨롭도 될 수 있어. 3개 정도 끊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토픽 센텐스 만나서 지문에서 토픽 정하고 아이디어 정할 때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정보 파인딩하는 거랑 똑같죠. 그 정도 단위로 끊어 읽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거를 이제 향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때 좀 모르는 단어는 좀 띄고 갈 수, 체크해 놓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리딩 헤빗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기는 요거예요.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가도록 연습을 하고요. 한 번 연습했어.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 번 하면 돼요.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돼요. 이거는 되는 겁니다. 자, 리딩 헤빗은요. 소리 내서 읽지 마십시오. 왜? 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타임 리미티드 된 이제 문제 푸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계속 리딩 패러프레이즈를 뭘로 해야 돼요? 메모리에서 계속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정 졸리면 소리 내서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기나 연교는 소리 내서 하세요. 그런데 일반 영어 이제 지문, 문학의 지문은 소리 내서 읽지 않고 이건 스피드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스피드와 컴프레hension을 균형을 맞춰야죠. 컴프레hension이 first라고 해서 내내 한 지문은 하루 종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끊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면 그 속도도 점점 줄어들겠죠.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숙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 라고 하는데 실제 내 할당된 시간의 한 3분의 2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퍼센트에서 좀 끊어준다든지 지문을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거는 좀 끌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넘어간다든지 이런 선별적인 이제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시간이 24시간만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아 선생님이 컴프레hension이 제일 중요하대. 다 철저하게 이해될 때까지 그때까지 붙잡게 있겠다? 이건 방법적인 건 다른 거예요. 이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것은 이 균형에 있어요. 이게 너무 고민이 되신다면 또 이제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끝까지 모의고사 보고 할 때까지도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실 거예요. 복습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repetition이 있기 때문이에요. 1회독만 할 것입니까? 모의고사 한 번만 풀 거예요? 지문 한 번만 볼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한 80%다.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 90%,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 200%예요. 200%라 함은 이 문제에서 요구된 수준의 이해도 이상을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의 러닝 포인트를 뽑아낸다든지 다른 것들까지 이제 낮이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20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믿고 80%에서 넘기고 갈 수 있는 나의 그 생활 패턴이나 공부할 수 있는 그 캐파 용량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 자, 3C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컨텍스트랑 컨텐츠랑 커넥션즈가 first예요. 뭐보다? words나 grammar보다. 이게 안 잡힌다면 이게 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더 매달려서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야 될 거고요. 독해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딩 시퀀스는 words, phrase, sentence, paragraph로 이루어지는데 왜 이게 first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바텀과 탑다운이 같이 가야 돼요. 자, word 하나를 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읽잖아요. 읽으면 어떻게 돼요? 컨텍스트 보고, 컨텐츠로 얘가 키워드인지 보고, 타픽인지 보고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 프레이즈로 늘어났어. 아, 얘 타픽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제 지금 의미 단위가 조금 넓게 되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컨텍스트와 이게 컨텐츠인지를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한 센텐스에서 한 센텐스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커넥션을 봐야 돼요. 타픽을 물고 가는 건지, 아이들 쪽을 디벨롭하는 건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시선이 여기 있지만 이해에 대한 그 생각은, 이해를 위해서는 항상 컨텍스트와 컨텐츠와 커넥션즈를 물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otal comprehension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숙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만약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최소한 한 3번은 읽자.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이제 3번째는 이제 문제 답을 찾아서 쓰는, 해결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리딩 한 2번 정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학습할 때 있어서는 최소한 3번. 그런데 이해가 안 돼. 패러프레이즈 지금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패러프레이즈 할 수가 없잖아요. comprehension first니까. 자, 그래서 최소한 3번 읽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요거, 스키밍. 타픽 센텐스를 찾는 게 이제 처음인 거죠. 타픽 찾고, 아이디어 찾고, 그 다음에 디테일즈를 스캐닝 할 때 어떻게 돼요? 아, 이 아이디어를 얘가 어떻게 디벨롭 해가는지 보자. 라고 하고 디테일즈를 쭉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나? 다른 정보들이 또 뭐 있나? 계속 expect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 요지 이거구나.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쭉 훑어 읽으면서 아, 요지가 이게 맞나? 아까도 그 마지막에 타픽 센텐스 패러프레이즈 하는 지문을 읽을 때 그 순서로 했죠. 타픽 센텐스 보고 아, 디테일즈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을 본 다음에 아, 그러면 타픽 센텐스에서 플러스에서 요지는 이러저러한 게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 이렇게 일단 마음은 먹고 그렇게 이제 적용해 보기로 그렇게 마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